종자기능사 필답형 예상문제 중 병해충 방제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매년 2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량이 많다 보니 어떤 작물에 관련된 것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방제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메뉴 상단의 병해충 정보를 클릭한 후 병해충별 도감 정보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작물에 대한 병해충 정보 및 방제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호박의 병해충 종류와 발생 환경 그에 따른 방제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잔황각의 형태로 병든 식물체의 잔재에서 겨울을 지내고 1차 전염원이 되며 시설 재배에서는 분생포자가 공기 전염되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본병은 일반적으로 15도에서 28도에서 많이 발생되며 32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병 발생이 억제됩니다. 특히 일조가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가 심하며 다비 재배를 할 때 병 발생이 많아집니다. 흰가루병 방제 방법은 수확 후 병든 잔재물은 모두 제거하고 밀식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합니다.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과범무하지 않도록 하며 등록 약재를 이용하여 방제합니다. 두 번째, 탄저병. 탄저병은 종자 혹은 병든 부위에서 균사와 분생포자의 형태로 겨울을 지낸 후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공기 전염합니다. 시설 재배에서는 발생이 드물고 노지 재배 시는 5월에서 6월 비가 올 때 빗방울에 의해 분생포자가 전반되어 발생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해서 내리면 병이 급격히 진전되어 심하게 발생하며 호박뿐만 아니라 다른 밭과 채소 작물을 침해하여 탄저병을 일으킵니다. 탄저병 방제 방법은 건전한 종자를 선별하고 소독하여 파종하며 병든 과실은 일찍 제거합니다. 세 번째, 잿빛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병은 병든 부위에서 균핵 혹은 분생포자의 형태로 겨울을 지나 전염원이 됩니다. 시설 재배 시 기온이 20도 내외이고 습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하며 노지 재배 시에는 여름철 장마기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과실의 감염은 주로 꽃이 달린 부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과실이 커지면서 꽃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품종에서 발생이 심합니다. 잿빛 곰팡이병 방제 방법은 하우스 내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하고 병든 식물은 제거하여 불에 태우며 꽃잎이 떨어져 과일에 붙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잘록병. 잘록병 발생 관여 균사 융합군은 에이즈라이비, 에이즈4, 에이즈5인데 생육 초기까지는 이들 균사 융합군이 모두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육 중기에는 주로 에이즈4에 의해서만 병이 발생합니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혹은 토양 내에서 균사나 균핵의 형태로 존재하며 겨울을 지낸 후 발화하여 균사가 식물체의 지재부 혹은 지하부를 침해하여 병을 일으키고 보통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 발병이 잘 됩니다. 잘록병 방제 방법은 병이 발생하지 않은 포장의 토양을 상토로 사용하며 묘상의 토양이 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병이 심하게 발생한 포장은 밭과 이외의 작물과 돌려짓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역병. 역병은 전 생육기에 발생되며 시설 재배 포장에서는 연중 발생됩니다. 노지 재배 포장에서는 주로 장마가 시작된 이후 7월에서 8월에 발생이 많고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포장이 침수되면 병 발생이 쉬워집니다. 병원균은 종자 전염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전염원은 토양에서 유입됩니다. 역병 방제 방법은 건전 토양에서 육묘하고 토양이 오랜 기간 과습하지 않도록 물빼기를 철저히 합니다. 병든 포기는 뿌리 주변 흙과 함께 제거하여 포장 밖으로 버리고 등록된 약재를 병든 포기 주변에 흠뻑 관주합니다. 잦은 물주기를 피하고 과실이 땅과 맞닿지 않도록 하며 심하게 발생된 포장에서는 3년 이상 비기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뿌리썩은병. 뿌리썩은병 발생은 기온이 다소 서늘하고 토양이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심하지만 외부 병증은 고온 건조 시에 잘 나타나며 병든 식물체 내에서 난포자 상태로 겨울을 지낸 후 토양 온도가 10도 이상이 되면 다시 발화하여 활동을 시작하는데 주로 물을 따라 전반되며 관수 후 2일에서 3일 내에 기주를 침입합니다. 전염원은 주로 토양에 존재하며 관수로 전염될 수도 있으며 상처 없이도 침입이 가능하지만 상처가 있을 때 침입이 용이합니다. 뿌리썩은병 방제 방법은 건전 토양에서 육묘하고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하고
시설하우스 및 육묘상이 지나치게 저온이나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밀식을 피합니다. 7번째 모자이크병. CMV는 토마토, 가지, 고추, 오이, 참외, 멜론, 상추 등 기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염원은 어느 포장에나 있으며 CMV는 80종 이상의 진딧물에 의해서 비영속 전염을 하기 때문에 전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WMV는 목화 진딧물, 복숭아 혹 진딧물 등 19종의 진딧물이 옮기며 비영속형 전염을 하며 또한 지백 전염을 함으로 상처 부위가 접촉될 때도 전염이 됩니다. WMV의 1차 전염원은 병든 식물의 유체에서 비롯되는데 최근에는 작물이 시설하우스 내에서 연중 재배되고 있으므로 전염원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호박, 참외, 오이, 박, 수박, 메론 등 과체류와 수종의 콩과 작물에서 자연 발생이 잘 됩니다. 모자이크병 방제 방법은 기주식물인 호박, 참외, 오이, 박, 수박, 메론 등 과체류와 수종의 콩과 작물은 자연 감염이 잘 되므로 연속 재배하지 말아야 하고 매개충인 진딧물을 방제합니다. WMV의 1차 전염원은 병든 식물의 겨울 지내기에 의한 것으로 최근에는 병든 전염원이 되는 식물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8번째 덩굴 쪼김병. 덩굴 쪼김병은 토양전 염성이며 병든 식물체의 조직 속에서 주로 흑막포자로 겨울을 지냅니다. 병원균은 겹뿌리가 나온 부분으로 침입하여 도간부를 침해하고 오이 재배 시 가장 문제되는 병이었으나 요즘은 저항성인 호박이나 박을 대목으로 사용함으로 피해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뿌리나 상처를 통해 침입하는데 포장 정식 직후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늘한 지방에서는 병 발생이 적고 감염되어도 병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생육 중기나 후기에 기온이 올라가면 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산성 토양과 사질 향토에서 발생이 많지만 토양 산도나 수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병원균은 토양 중에 널리 분포하고 월동체인 후막포자는 기주가 없이도 토양 내에서 수년간 생존하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려운 병해입니다. 덩굴 쪼김병 방제 방법은 이어짓기를 피하고 병이 심하게 발생된 포장은 5년 이상 비기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박을 대목으로 사용합니다. 석회시용으로 토양 산도를 6.5에서 7.0으로 조절하고 수분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질 토양에서는 재배를 피합니다. 토양 선충이나 곤충에 의해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축분 등 미숙대비 사용을 피하고 다비에 의한 염류집적으로 작물의 잔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답전 윤환하거나 토양을 한 달 이상 담수하면 토양 중의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토양 환경을 다소 개선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덩굴 마름병. 덩굴 마름병은 알맞은 온도 습도가 되면 병자각이나 잔안각 속에 포자가 분출 빗물이나 관수에 의하여 주위에 비산되고 기공이나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며 시설 재배 시 늦은 봄이나 가을에 발생이 많으나 대체로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발생합니다. 덩굴 마름병 방제 방법은 병든 식물을 일찍 제거하고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합니다. 10번째 누름 모자이크병. 누름 모자이크병은 진딧물이 옮기는데 비영속 전염을 하며 또한 지백 전염을 함으로 상처 부위가 접촉될 때는 전염이 됩니다. 1차 전염원은 병든 식물의 월동에 의한 것으로 최근에는 작물이 시설하우스에서 연중 재배되고 있으므로 전염원은 항상 존재합니다. 누름 모자이크병 방제 방법은 기주식물인 호박, 참외, 오이, 박, 수박, 메론 등 과체류와 수종의 콩과 작물은 자연 감염이 잘 되므로 연속 재배하지 말아야 하고 매개충인 진딧물을 방제합니다. 그리고 병든 전염원이 되는 식물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11번째 녹균병. 녹균병은 거의 모든 박과 채소에 발생하지만 특히 오이의 피해가 큰 중요 병해로서 보통 생육 중기 이후부터 잎에 발생합니다. 생육 후기에 저온 다습하면 아랫잎부터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는데 최소 6시간 동안 100%의 상대 습도가 유지되어야만 병원균의 포전항이 형성되고 발병온도 범위는 5도에서 30도이며 발병적온은 15도에서 20도입니다. 녹균병 방제 방법은 병든 잎은 조기에 제거하여 불에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고 포장을 청결히 하고 잎에 물방울이 장시간 맺혀있지 않도록 관리하며 환기를 철저히 하고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12번째 균핵병. 균핵병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및 토양 내에서 균핵의 형태로 겨울을 지내거나
감염된 식물체 내에서 균사 상태로 겨울을 지낸 다음 발화하여 잔황방과 잔황포자를 형성합니다. 습도가 높고 기온이 15에서 25도의 서늘한 상태에서 병 발생이 심합니다. 균핵병 방제 방법은 병든 식물체는 그 주변의 흙과 함께 일찍 뽑아내어 땅속 깊이 파묻고 시설 재배 포장에서는 저온 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식 후 비닐을 멀칭하여 재배하면 병 발생 억제 효과가 있으며 물 가두기가 가능한 곳에서는 여름철 장마기에 물 가두기를 하여 균핵을 부패시킵니다. 13번째 규리 얼룩 모자이크병. 규리 얼룩 모자이크병은 1999년 전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차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연 감염 기주로는 호박, 우이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규리 얼룩 모자이크병 방제 방법은 호박, 우이, 메론 등 밭과 작물을 연속 재배하지 말아야 하고 종자 소독 처리를 철저히 한 후 파종합니다. 오염 토양 헛손 농기구들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옮겨 심기, 눈따기, 수확 등 작업 시에 전염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합니다. 전염원으로부터 격리된 지역에서 재배하며 전염원이 되는 병든 식물은 발견 즉시 제거합니다. 14번째 검은 별무늬병. 검은 별무늬병은 병든 식물체의 잔재에서 병자각, 잔황각, 균사의 형태로 겨울을 지내고 1차 전염원이 됩니다. 알맞은 온도, 습도가 되면 병자각이나 잔황각 속에 포자가 분출, 빗물이나 관수에 의하여 주위에 비산되고 기공이나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며 시설 재배 시 늦은 봄이나 가을에 발생이 많으나 대체로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발생합니다. 검은 별무늬병 방제 방법은 건전 종자를 선별하고 소독하여 파종하고 병든 식물체는 일찍 잘라내어 불에 태웁니다. 시설하우스 내 온도가 저온이 되거나 습도가 높지 않도록 주의하며 밀식하여 가범무하지 않도록 하고 발병 초기에 등록 약제를 살포합니다. 이상으로 호박과 관련된 병해충 발생 환경과 방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